자, 이번 시간이요. 행정 절차론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분쟁 조정 절차. 자, 분쟁 조정 절차는 일반적인 분쟁 조정 절차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다음에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거부돼서 조정이 불성립됐을 경우에는 단체 소송까지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는 뼈대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개인정보 분쟁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요새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도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다른 어떤 피해와는 좀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이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소송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도 없이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어떤 개인정보를 침해를 당한 정보 주체,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만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뭐가? 개인정보 분쟁 제도에 대한 의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분쟁 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과 뭘로 나눈다? 집단 분쟁 조정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분쟁 조정 절차 일반에 대해서 그 구조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성립이 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포인트죠. 조정서가 작성이 되면 이 효력 자체, 효력은 소위 재판상 화해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즉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부여된다.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요. 조정이 성립이 되게 되면 당사자는 결정 내용, 그 조정에 대한 결정 내용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발생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분쟁 조정, 즉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요걸 기억하시면 되죠. 요 뼈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분쟁 조정은 웹사이트나 우편, 대부분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겠죠. 여기 온라인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돼요.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조정 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이러한 신청자와 그 피신청자, 즉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보가 되는 거죠. 피신청인에게 신청이 되면 통보가 된다. 그럼 사건 담당자는요,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서 이메일, 전자 우편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 조사가 실시된다. 그래서 사실 조사는 증거 수집, 당사자 진술,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사실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사건을 어디에? 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회부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원만히 분쟁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원만히 분쟁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합의가 권고된 합의 권고에 의해서 당사자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건은 당연히
종결되겠죠. 사건 자체는 종결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해서 자 조정 절차에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자 조정안이 제시가 돼요. 이 조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조사 대상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중지해라 혹은 원상회복, 손해배상과 같은 필요한 구제 조치 그리고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사항을 포함해서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조정안 작성한다. 근데 자 심의 의결 결과 대부분 다 기각돼요. 그럼 사건 당연히 종결되겠죠?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 요건 심사에서 각하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안 판단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인데 자 심의 의결 결과 이 조정안이 결과가 된다. 소식 인용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조정안 제시에는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 조사 대상 침해 행위를 중지해라. 그 다음에 손해배상 등 필요한 구제 조치와 재발 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사항을 포함해라. 중요한 건요. 이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자,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요. 자,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 수락 여부를 알려야 되는데 자, 위원회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되는데 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자, 회신이 없으면 거절이 아닙니다.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게 이제 개정된 사항이죠. 중요한 내용이죠. 자, 당사자가요. 조정 내용을 수락하게 되면요. 조정위원회는 자, 조정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자, 조정 성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명 날인 혹은 서명 등을 통해서 조정안을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네,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어. 않을 수도 있죠. 그 어디로 가라 이거죠. 조정이 불성립되기 때문에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자 조정 결정에 대해서 수락하게 돼서 조정이 성립이 되면 그 효력 중요하다고 그랬죠. 양 당사자 간의 조정서, 양 당사자 간에 발생된 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단 분쟁 조정입니다. 자, 개념 중요하죠. 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단체 및 기관, 그 다음에 정보주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여기서 말한 다수의 정보주체는 50인 이상이에요.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되어야 된다. 즉, 요건이죠. 자, 요건심사. 피해 또는 권리 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사건의 중요한 쟁점, 즉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의뢰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의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집단 분쟁 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심사에서 50인 이상 사건 쟁점이 사실상 법률상 공통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건에서도 제외되는 사건, 요 두 번째요. 당구장 표시. 자, 피해 또는 권리 침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법률상 공통이 되나 제외되는 사건, 제외되는 당사자. 자, 첫 번째, 피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요거죠. 개인정보 처리자와 분쟁 해결이나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 주체는 제외돼요. 그 다음에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 조정 기구에서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주체.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 주체는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요. 자, 위원회의 의결로서 집단 분쟁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14일 이상의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된다. 개시 공고. 그 다음에 추가 당사자 접수, 그 다음에 대표 당사자 선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 주체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 추가로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요. 자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표 당사자라는 것은 집단 분쟁 조정 당사자 중에서 소위 공동의 이익을 대표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1인입니다. 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 수 있겠죠. 혹은 1인이어도 되고 수인이어도 됩니다. 그러한 자를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요. 자, 분쟁조정위원회는요. 대표 당사자가 정해지면 대표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0명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조정위원회는요.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자 개시된 이후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정안이 자 사실조사 이후에 심의 의결, 기각 각하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죠. 자 조정안은요 당사자에게 제시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 분쟁 조정과 마찬가지예요.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된다. 예. 근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수락한 것으로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분쟁 조정안이 성립이 되면 그 효력은 일반 분쟁 조정 사건과 똑같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 분쟁 조정에서는요. 자,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보상을 권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자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 분쟁 조정의 내용을 자 수락을 했어요. 자 수락한 경우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자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 계획서를 제출을 권고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15일 내에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집단 분쟁을 거부하거나 자 당사자가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조정은 불성립이 됩니다. 이때 뭘 제기한다?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단체 소송은 대상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의 주체에 대한 요건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단체 소송의 대상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어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이게 바로 단체 소송입니다. 이러한 단체 소송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 등의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관할하고 있고 그 요건은 요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 이 소비자단체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단체여야 되고요. 자,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된다. 그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정보 주체로서 단체 소송을 제기할 것이 요청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 자체도 단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 절차와 항상 함께 정리해야 된다. 단체 소송이요. 자, 대상 정리했고요. 관할 말씀드렸고 요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비자 단체. 네, 그래서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 다음에 정회원 수는 몇 명 이상?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소비자 단체로서 등록 후 3년이 경과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 두 번째죠.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몇 명 이상?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서 단체 소송 제기를 요청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의 개인정보보호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에 3년 이상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구성원 수는 몇 명 이상일 것? 5,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5,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단체 소송이에요. 단체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 판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겠죠. 당연히 청구를 기각한다면 기각 판결이 확정된 거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발생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안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나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으로써 밝혀진 경우에는 단체 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절차와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그 다음에 단체 소송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요 메커니즘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쇼트워드를 통해서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